안녕하세요. 압구정 오라클 피부과 박재원 원장입니다. 우리 닥터 JYP 시청자분들께서는 피부 관리의 기초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꼼꼼히 제대로 이루어지는 세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안이 잘 이루어져야만 피부 내부를 보호해주는 각질층은 잘 보존을 해주면서 피부 밖에 있는 피지나 오염물질만 제거가 되고 건강한 피부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세안을 한다고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사실 세안법은 각자 각질층의 두께나 피지의 정도 그리고 피부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안을 할 때 꼭 지켜야 하는 5가지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안 규칙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기입니다. 세안을 할 때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좀 민감하거나 홍조가 있는 분들은 그 홍조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안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온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세안을 할 때 뜨거운 물로 시작을 해서 모공을 좀 벌려준 다음에 차가운 물로 마무리해서 모공을 좀 조여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큰 근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차가운 물을 통한 모공 수축은 아주 미미한 정도만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자극이 없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온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세안 규칙 두 번째는 1 내지 2분간 세안제로 마사지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이중 세안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이중 세안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 단계별로 1 내지 2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1단계는 피지와 기름기를 제거하는 지성 세안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일이나 밤 형태의 세안제를 이용을 해서 1 내지 2분간 골고루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이중 세안 중에 2단계에서는 수성 세안이 목적이기 때문에 폼 형태의 세안제를 충분히 거품을 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1 내지 2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신 후에 깨끗이 헹구시면 되는데요. 이때 헹구는 시간은 충분히 길게 꼼꼼히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안 규칙 세 번째는 하루에 2번 세안하기인데요.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정도 세안을 해주시면 충분한데요. 세안을 오히려 너무 자주 하다 보면 각질층이 소실이 되고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면서 속건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잦은 횟수의 세안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기름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지성 피부를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점심때쯤 한 번 정도는 더 세안을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안 규칙 네 번째는 되도록 손가락으로 세안하기입니다. 요즘 세안용 브러쉬나 스펀지 또는 세안 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세안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세정력을 조금 더 높일 수는 있겠지만은 간혹가다 민감한 분들인 경우에는 지나치게 물리적으로 더 센 자극을 가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세안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요. 간혹가다가 때타올로 얼굴을 빡빡 문지르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때타올은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인 각질층까지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셔는 안 됩니다. 사실 때타올은 각질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전신에 몸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 세안 규칙은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안제들이 정말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은데 밤 타입, 오일 타입, 폼 타입처럼 다양한 형태의 세안제가 나오기도 하고, 저마다 산도도 다르고 포함된 성분도 달라서 세안제를 고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좋은 세안제를 고르는 방법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좋은 세안제를 고르기 위해서는 산도의 개념을 알아두신 것이 좋겠는데요. 산도는 산성의 세기가 얼만큼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도가 얼마나 강한지는 주로 영어로 pH로 표시를 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알칼리성, 산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손을 닦을 때 흔하게 사용하는 비누가 있는데요. 비누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비누로 세안을 하다 보면 얼굴을 너무 건조하게 만드는 경향이 높아서 우리가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적정 산도가 pH 4.5에서 5.5가 되었을 때 적정 산도를 갖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의 산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pH 4.5에서 5.5 정도의 약산성의 세안제를 골라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너무 과한 알칼리성 세안제나 너무 강한 산성 세안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피부의 적정상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피부 타입에 따라서 더 잘 맞는 세안제의 제형도 있는데요. 건성 피부인 분들에는 오일 제품들도 잘 맞겠지만은 지성 피부인 분들에게는 오일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런 오일 제품들이 모공을 막고 트러블, 여드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성 피부인 분들에는 되도록이면은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로션 타입의 제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혹시 피부가 민감하신 편이라면은 세안제를 선택할 때 산도나 제형만 보지 마시고 세안제 성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성분표에 알코올이나 인공향료, 인공색소, 그리고 거품을 내는 성분인 SLS라는 성분, 그리고 파라벤 같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우리가 민감하신 분들은 자극성 접촉 피부염, 알러지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또한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께는 클렌징 폼 대신에 효소 세안제 사용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효소 세안제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극이 좀 적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안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규칙, 대원칙 5가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원칙을 염두에 두면서 각자의 피부에 맞는 세안제를 찾아서 적절한 세안법을 꾸준히 사용하시다 보면 건강한 피부를 챙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